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 고학력이고 뭐 전문직 분들이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이제 다 살펴봤더니 가계부 쓰는 게 도움이 네. 돼요? 아, 근데 4 나오면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 각이긴 하잖아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김민정 선생님 모시고 치매 관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정 선생님은 정신과 전문의시고 분과 전문의로 노인정신의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이어서 이제 치매 얘기를 하자면 토르를 연기했던 크리스 햄스워스가 치매로 활동을 중단한다? 돼요. 17배. 이 크리스 햄스워스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네. 아포이. 네. 이게 이제 4가 나오면 네. 치매 위험률을 한 8배? 17배까지 높일 네. 수 있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2는 오히려 보호하는. 네. 근데 이거는 상위 2%밖에 없는 그쵸. 거죠. 상위죠? 상위가 맞죠? 선택받은. 네. 선생님은 이 검사 해보셨어요? 아포이? 저는 사실은 무서워서 왜요? 못 해봤어요. 이게 혹시 나올까봐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의사인데. 남편분 의사시죠?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요. 호기심 많으신 성격. 호기심도 많고. 우창윤 같은 성격인데? 제가 우창희 선생님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제 영상을 많이 봤을 때 예. 상당히 비슷한, 네,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자극추구 경향이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99였어요. 네. 그럼 나 해볼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네. 23andMe라고 침을 뱉어서 미국에 보내면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게 한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피 검사도 아니고 되게 간단하네요. 네. 제가 전공의 때 그게 막 유행이었어서 제 남편이 막 그걸 해보자 이제 막 저한테 막 엄청 권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지금보다도 이제 지식이 많이 없었을 때인데도 이렇게 불안이 좀 있어서 근데 나는 막 뭐 혹시 안 좋은 게 나오면 나는 100%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되게 좀 울적해질 것 같다. 근데 남편은 제가 보기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본인은 일단 알고 싶은 게 더 커서 그리고 막 우창윤 같은 성격이 10년, 20년 뒤를 보기보다는 그거는 네. 나 이거 궁금해 하고 싶어. 네. 약간 이런 네. 성격인데 네. 남편분도 그러시니까 한 이게 10분 뒤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알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영향받을까봐 걱정됐다는 건 이 유전자가 있으면 몇십 년 뒤엔 치매가 발병할 위험성이 막 2배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에서 뭔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네. 하나하나가 다 그거 때문에 못하게 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가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유학 가면은 만약에 내가 아프면 병원비가 얼만데 한국에 있어야지 약간 뭐 이런 결정이라거나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셨는데도 저를 낳았다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원망스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사람마다 또 견해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괜히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이게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치매 혹시 걸리면 뭐 남편을 힘들게 한다거나 내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또 그 치매 유전자를 또 물려줬다고 생각하면 또 그러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이게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근데 저도 아까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는 이거 미리 알면 술도 좀 줄이고 크리스 햄스워스 토르처럼 유산소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머리 다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잘 관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여기에 너무 압도돼가지고 몇십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벌써부터 생각하면서 너무 우울해하고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아직까지도 요거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좀 합의가 안 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장현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질검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약간 그 자기 성향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극추구도 높은데 위험회피도 아주 낮지는 않은 성향이어서 저는 검사했을 때 나는 분명히 이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싶었거든요. 그 전공이 전연차 때부터 벌써 그때는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약간 후양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 네. 뭔가 이야기를 듣고 조심해서 건설적으로 미리 대비하고 이런 게 조금 잘 되어 나간다면 오히려 되게 장점일 수 있는데 그러게요. 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실이 나한테 너무 이제 우울감이나 막 좌절감을 줘서 오히려 치매를 좀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게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러게. 네, 굳이 또 너무 일찍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어요. 치매 가족력이. 네. 그런 분들은 꼭 해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아니죠. 막 예를 들어 뭐 조부모님이 있고 그 위에도 또 걸리셨고 네. 하면 좀 해볼 만한가요? 제가 경험상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도 약간 이런 성향이 있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미리 알고 대비를 하겠어. 약간 오히려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뭐 나는 뭐 아프리카인 몇 명, 바이킹 몇 명, 약간 이렇게 인종 구분하는 검사 유행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막 그런 유전자가 나왔다면은 너무 이제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전자를 갖고 있든 없든 간에 개인이 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있다면 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40이 돼가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외래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하면은 사 나오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떡해요, 뭐 사가 나왔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기는 해요. 이렇게 아무리 확률을 높이더라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MRI 상에서 뇌가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위축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아밀로이드 펫에서 막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더라도 그게 다 치매에 나쁜 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있더라도 정말 누구보다 잘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관리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네. 근데 뭐 일부러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잘 관리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뭐 뻔한 말이기는 하지만 뭐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건 너무 뻔한 말이고 근데 운동도 유산소 운동이 좋고 잘 자는 것도 너무 과수면은 또 안 좋고 이제 코그니티브 리절브라고 해서 이제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이제 MRI 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는 많이 위축이 되고 줄어들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들이 막 많이 쌓여 있고 심지어는 이제 유전자도 아포이4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은 막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유창하시고 심지어는 막 MMSE 검사했는데 만점 받으시고 치매 검사 그것도 저도 약간 백배기치를 계속하면 좀 헷갈리긴 하던데 1081 빼기 34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다 고학력이고 뭐 전문직 분들이시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을 이제 다 살펴봤더니 이제 꾸준히 뭔가 공부하시거나 틈틈이라도 책을 계속 읽어오시거나 뭔가 아주 간단한 그런 공부라도 해오시는 분들 외국어 회화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굉장히 빵빵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뇌는 정말 이제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도 그 인지 예비능으로 기억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 요새는 이게 굉장히 대두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전자가 그렇게 나왔다거나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는데 이게 쌓여 있다거나 뇌가 줄어들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계부 쓰는 거랑 뭐 일기 쓰는 거, 화분 키우는 거 이거는 세 개는 꼭 말씀을 드려요. 오, 저는 고수톱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가계부 쓰는 게 도움이 네. 돼요? 가계부 쓰는 예. 거는 일단은 배우자분과의 관계에도 좋고 네,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네. 뭔가 배우자가 봤을 때 좀 네, 뭔가, 아끼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느낌을 줘서 이제 소셜 서포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고, 이거는 약간 살짝 농담이었고요. 네. 저희가 인지기능 평가를 할 때 판단력을 체크를 하거든요. 예. 판단력을 체크를 하는데 덧셈 뺄셈을 할 일이 나이 들면서 사실 많이 없어요. 진짜. 요새는 다 카드로 하고 계산기가 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잘 없는데 막상 치매 검사할 때는 백배기치를 시키거든요. 맞아요. 백배기치부터 거기서 또 네. 7을 빼면요, 거기서 7을 빼면요. 네. 그걸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맞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백배기치를 하고 93에서 7을 빼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7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 맞아요. 근데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순간 기억력이랑 판단력을 필요로 하고 내가 전에 비해서 이 정도 소비를 하고 있네 라는 것도 내가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제가 여쭤보는 것들 중에 하나도 전에 비해서 이제 용돈 씀씀이 같은 게 좀 너무 빨리 닳거나 너무 남거나 그런 거 있으신지도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가계부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기억력이랑 판단력 이런 것들의 총 집합이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는데 뭘 써?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식거리 사드시는 거라도 네,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써보시면 되게 뿌듯하다고 하세요. 네, 되게 좋아하시고 요즘은 막 앱도 많고 하지만 네. 지금 추천하시는 거는 진짜 이렇게 쓰는 그리고 네. 계산도 자기가 직접 하는 네, 거죠. 그럼요. 걔 계산기로 이게 아니라. 맞아요. 수첩 같은 데다가 네, 아날로그식으로 일기는 왜 좋을까요? 정말 간단한 원리긴 한데 이제 쓰려다 보면은 결국 떠올려야 되잖아요. 아, 내가 오늘 누구 만났지? 뭐 먹었지?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니까 막 아주 길게 줄글로 쓰시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캘린더에 아침 토스트, 점심 김치찌개 뭐 이 정도 쓰시더라도 그건 식단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되고. 네, 사실 제가 오늘 먹은 건데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쓰셔도 되고 그냥 오늘 누구 만났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이제 아주 단어만 쓰셔도 돼요. 떠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떠올리는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뭔가 예전에 비해서 잘 떠올리지가 않는다? 네. 이러면 또 혹시 그쵸. 내가 네.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네.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또 네. 병원을 좀 가보는데도 네. 좀 맞아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나 스스로 약간 점검할 수 있는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화분 키우기 얘기하셨거든요. 네. 화분 키우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는 왜 도움이 돼요? 어떤 면에서? 사실 저도 여러 번 화분을 이제 네, 살생해본 입장으로서 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걸 많이 이제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거는 오히려 이제 인지 기능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제 정은 많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밥이나 물 챙겨주는 거 잊어버리거나 산책을 전만큼 많이 못 시켜주거나 하면은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나중을 생각했을 때에는 선인장이나 이제 스투키 같은 좀 손이 덜 가는 화분들 이제 하시면 좋고 이제 꽃 피는 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지를 쓰세요. 오늘은 뭐 꽃이 폈고 뭐 잎이 몇 개가 났고 약간 이런 것도 노년기 우울증 방지에도 좋고 매일매일 관찰하기 때문에 그 변화들 관찰하면서도 기억력 손상에도 사실은 효과가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실제로 뭐 노인병동 같은 데서 뭐 원예 치료 같은 것도 맞아요. 하시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추천하시는 게 이제 가계부, 네. 그리고 일기, 네. 그리고 식물 키우기. 네. 실제로 그 치매센터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좀 해요. 그게 막 퍼즐이나 뭐 미로찾기, 예. 뭐 그런 색칠하기 이런 활동들을 노년기까지 뭔가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계속 그 인지 예비능 기르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뇌를 계속 쉬게 두지 말고 네. 뭔가 계속 자극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활동이고 일이라도 좀 계속 한다거나 네.
뭐 일이 없으면 꼭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젊을 때는 뭐 교회, 성당, 절 열심히 안 다니시다가 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네. 그렇게 다니면 또 소모임 네, 같은 것도 네. 생기시고 하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은 가계부 쓰세요? 아니요. 이제 저도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좋은 거죠. 그럼요. 저도 오늘부터 쓰겠습니다. 남편분이랑 또 관계 좋아지신다고 하니까 저도 저희 남편은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손으로 쓰고 있어요. 일기 쓰기도 하고 있어요. 오, 남편이요? 네. 왜 남편 왜 그러는 거예요? 남편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남편 이런 부분에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면 관심이 많아서 진짜로? 배우자분과의 관계도 좋고. 네. 저는 화분 키우기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뭐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러고 있고 반려동물 키우고 있고 애기 키우고 있고 근데 아이를 키우면 사실은 네. 자극을 계속 받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유를 몇 시간마다 줬는지 약간 네. 일기처럼 기입을 하고 그쵸. 대변은 유산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가계부는 저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헬프님들도 한번 가족분들 중에 좀 연세 많으신 분들 있으면 요 세 가지 한번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한번 아포이 검사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지금 자꾸. 근데 4 나오면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각이긴 하잖아요. 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2 나올 수 있죠. 한번 해보고 슬플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콘텐츠로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기사가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김정 선생님 모시고 또 저희가 치매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 또 헬프님들 혹시 뭐 치매나 어떤 노인성 어떤 질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것들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김정 선생님 또 초대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